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TAT 1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TAT 시험의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회계와 이제 세무에 대한 실무 자격 시험이고, 이 AT 시험도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6번 시행돼요. 1년이 12달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시험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뭐 시험 일정이 있긴 한데, 뭐 교재 안에 있는 시험 일정보다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올해 2020년도에 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아, 이때쯤 시험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를 영어로 파이낸스 어카운팅이라고 하고, 세무회계를 영어로 텍스 어카운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회계, 자, FAT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FAT 2급, FAT 1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TAT 2급, TAT 1급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좀 이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TAT 1급부터 그냥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하지 마세요. 좀 가급적이면 이 중간에 과정들을 좀 밟고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구성에 대해서는 이론 30점, 실기 70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론이 재무회계가 8문제가 나오고 세무회계가 7문제, 그래서 15문제고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3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어떤 회차에서는 부가가치세가 2문제 나오고 소득세가 3문제 나오는 회차도 있고, 반대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 이렇게 나오는 회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이제 3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 책에 원가회계와 비영리회계가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빼고 책 좀 더 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책이 이게 무겁죠.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는데, 원가회계하고 비영리회계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가 있는데, TAT 1급에서는 작업을 하는 회사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관리를 하는 회사 하나, 법인세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자, 크게 5가지 종류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거래자료의 입력, 부가가치세, 결산, 원천징수, 법인세 관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좀 약간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수가 적어요. 보면 거래자료 입력 2문제, 부가가치세, 근데 이것도 보면은 거의 문제가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세금 계산서 작성하는 거 하나 나오고, 이건 TAT 2급에서도 다루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산이 딱 한 문제 나오고요. 원천징수, 네, TAT 1급에서는 TAT 2급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만 물어보는데, TAT 1급은 뭐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같이 물어보고, 법인세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인세 이론이 6점 정도 나오고 법인세 실기가 35점이니까 둘이 합쳐서 40점이 넘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TAT 1급에서 여러분들의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법인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이거를 공부하면서
다른 시험을 동시에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재경관리사 땄는데요, 이거 이론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 하는데,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는 재경관리사가 어렵죠. 근데 그나마 원가관리회계는 TAT에서는 출제조차 안 되죠. 그리고 재무회계는 좀 TAT보다 재경관리사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경관리사는 좀 약간 이론적인 이제 시험이고, TAT는 좀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무회계는 TAT 1급에서 나오는 세무회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객관식이죠. 객관식, 사지선 다 객관식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계산 문제를, 법인세 계산 문제를 풀 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뭐 다른 데서 잘 맞춰주면은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요 TAT 1급은 법인세 계산 문제를 풀 줄 모르면은 이게 이제 합격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가 보기에는 세무회계는 TAT 1급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재경관리사 했으니까 이론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그 법인세를 비롯한 세무회계는 TAT 1급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경관리사에서는 주관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산 문제를 풀 줄 몰라도 그냥 뭐 찍어서 어떻게 4분의 1 확률이라도 좀 노릴 수가 있지만, 계산 문제를 풀 줄 모르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세무회계 이론은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산 세무 1급과 TAT를 비교해보면 일단 객관적으로 전산 세무 1급이 더 어렵습니다. TAT가 더 쉬워요. 그걸 이제 왜 제가 전산 세무 1급이 더 어렵다고 하는 이제 근거가, 전산 세무회계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또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합격률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산 세무 1급은 합격률이 뭐 10%, 15% 사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제하는 쪽에서 목표 합격률을 15%로 딱 설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합격률이 10% 미만으로 내려가고, 조금 이제 쉽게 나오면 뭐 20%, 뭐 초중반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TAT 시험에 대해서 합격률이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TAT 1급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 합격률을 한 20에서 25% 정도를 목표 합격률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TAT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전산세무 1급을 하는데 원가회계 공부할 시간에 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좀 더 풀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전산세무 1급 떨어지는 게 원가회계를 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데, TAT는 원가회계가 안 나오니까 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비슷한데 전산세무회계가 약간 어려울 때도 있고, 또 TAT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단 우리 재무회계 이론 중에 보면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시험에선 출제가 안 되고 AT 시험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전산실습은 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전산세무 1급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전산세무회계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전산세무 1급이 더 어려워가지고 합격률은 TAT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은 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하는 게 좋겠어요. 실제로 시험 볼 때 전산세무에게 한국세무사회에서 먼저 한 12월쯤 되면은 11월 말부터 계획을 하죠. 내년에는 언제 시험을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다음 연도 시험 일정을 잡을 때 그 날짜를 피해 가지고 시험 일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보면 다들 그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본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이제 AT 시험이 조금 제가 약간은 아쉬운 게 시험 응시생이 아직은 좀 적어요. 전산세무회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집이 서울이다. 그 서울이나 뭐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다. 그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약간 지방 지역에 거주한다고 하면 전산세무회계는 시험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2020년은 예외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시험 장소 빌리기가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없었던 시절에는 전산세무회계는 그래서 약간 이제 웬만한 각 지역에 한 시 정도만 되면은 시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AT 시험은 좀 대도시에서만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혹시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좀 시골 구석 죄송해요. 시골 구석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AT 자격 시험 홈페이지 있었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전화번호 안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거주하는 지역이 뭐 어디인데 그럼 시험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서 좀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난이도 이렇게 전산세무 1급과 비교해서는 전산세무 1급이 살짝 더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TAT 2급. 자, 이게 이제 가장 권장하는 코스가 TAT 2급 시험을 합격을 하고 TAT 1급을 보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법인세가 45점 더하기 6점, 자 35점 더하기 6점, 41점에 법인세가 추가되니까 다른 부분은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 문제에서 법인세가 나오는 대신에 좀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무회계 이론 문제는 조금 더 숫자가 적게 나올 거고 그리고 전표 입력 문제가 4점짜리 두 문제 8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제가 TAT 2급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하는 책에서 이게 문제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TAT 1급 기출 문제를 보면 내가 이거 강의한 적이 책에 없어갖고 강의한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도 출제하네. 그런 문제들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조금 TAT 1급 전표 입력이 좀 2급에 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TAT 2급에서는 수정세금 계산서 내고 그 다음에 부석서류,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뭐 재활용 패자원, 뭐 수출실적 명세서 이런 이제 부석서류를 이렇게 내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출제하지 않았는데 TAT 1급은 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서 좀 신고서 작성을 위주로 합니다. 대신에 부석서류는 좀 거의 출제를 제가 안 나온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부석서류 출제 안 돼요 하고 했다가 제 말 믿고 공부 안 했는데 나오면 저 원망하실 거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좀 부속 명세서는 거의 이제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TAT 2급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이것만 물어보는데
좀 TAT 1급은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도 같이 물어보고 있다. 뭐 이렇게 비교